있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최고 2.5m를 일겠고 현재 동해 중부 전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9도, 습도 39%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한 KBS 오늘의 날씨 김민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 채널 KBS 제1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저녁 종합 뉴스. 올해 수능 시험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지만 언어 영역과 수리 나 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됐고 수리 가 영역이 다소 쉬웠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김경준 씨 소환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남북 총리회담의 양측 대표단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사가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일부터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지만 언어 영역과 수리 나 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됐고 수리 가 영역이 다소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원준 기자입니다. 주요 입시 분석기관들은 올해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언어 영역이 다소 어려웠고 수리 영역의 가형과 나형에서 희비가 엇갈렸다고 분석했습니다. 1교시 언어 영역은 대체로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 속에 특히 비문학 분야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재가 다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교시 수리 영역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수리 가 영역의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리 나 영역은 지난해 수능이나 9월 모의고사 때보다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교시 외국어 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가 속에 EBS 교재의 지문을 활용한 문제 유형이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수능시험 출제본부는 이번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제본부는 특히 올해 수능시험 성적이 처음으로 등급으로만 표시되는 점을 감안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골고루 안배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수능시험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할 수 있으며 최종 정답은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한 김 씨의 신병 인수 방법 등을 둘러싸고 한미 법무당국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조율 작업으로 귀국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호송 과정의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대한 한미 간의 견해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출발해 오늘 오후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국적기에도 김 씨와 호송팀이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미 법무부의 최고위 당국자는 한국 측이 언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병 인도 장소로 LA공항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신병 인도 장소는 송환 대상자의 수감지 인근 공항으로 정한다는 관례에 따라 LA공항에서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법무당국은 이견을 좁히기 위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송팀은 또한 항공편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등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 하루 이상 김 씨의 송환이 연기됐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김 씨의 송환이 초입기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중앙지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김경준 씨 소환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BBK 사건과 관련한 5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김경준 씨 입국과 관련해서 미략 의혹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공하영 기자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김경준 씨가 송환되는 대로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오는 25일 후보 등록 이전까지 BBK 사건과 관련한 5가지 핵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도곡동 땅 투기자금 190억 원의 행방과 옵셔널 벤처스 횡령금 384억 원의 행방, BBK 인수자금 30억 원의 출처 등에 대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김경준 씨 송환에 대비한 특별 상황팀을 만드는 등 호떡집의 불량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종률 의원도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혐의 사실에 대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기소를 결정할 만큼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공세를 더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경준 씨의 입국과 관련해 미략 의혹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김경준 씨의 혐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며 적어도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기 위해 돌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한 명의 국제금융사기범의 거짓 진술에 의해 대한민국의 대선 운명이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수사의 본질도 아닌 이명박 후보 관련 여부를 발표하거나 흘리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 남북 총리회담 이틀째인 오늘 양측 대표단은 남북 정상회담 핵심 합의 사항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총리회담 대표단은 오늘 오전부터 조선협력단지, 철도, 도로, 보건의료 등 세 분야에서 실무 접촉을 벌였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중간 브리핑에서 남북 쌍방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와 관련해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될 별도 추진기구 밑에는 해주 특구 개발과 공동 어로 수역, 해주항과 한강하구 활용 등에서 4-5개의 분과일을 설치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측은 별도 기구의 대표를 장관급으로 하고 다음 달 초에 첫 회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역 구간에서 연내에 화물열차를 운행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오늘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본 뒤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김영일 총리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을 내일 초청해 환송 오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회담장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사가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일부터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도 공동 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여객 수송은 물론 물류에도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코레일 노사 양측이 임금과 해고자 복직, 여승무원 정규직화, 고소고발 철회 등을 놓고 오늘 오후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오늘 직권중재안을 내놓을 방침인 가운데 철도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처음부터 불법 파업으로 몰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돼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지하철 중에 코레일이 운행하는 구간이 포함된 1345선의 운행률은 51.9%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이 평소에 절반 정도만 다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KTX의 운행률도 37.8% 떨어지고 새마을호와 무궁화 등 일반 열차의 운행률도 16.2% 낮아집니다. 이 경우 지난해 3월 파업 때처럼 시민들이 열차 대신 승용차를 이용해 주요 도로의 혼잡까지 우려됩니다. 화물연대도 공동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화물 운송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삼성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가 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재석 기자입니다.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 내정자 등 일부 검찰 간부들이 삼성그룹의 관리 대상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면서 기존 수사 지휘 체계로는 수사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수사감찰본부의 본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사장급 이상의 인물로 정상명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수사 진행 경과를 상황에 따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김 기획관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도 특별수사감찰본부의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획관은 또 특별수사감찰본부의 구성과 운영은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서 본부장이 전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는 오늘 오전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가 정상명 검찰총장을 방문한 뒤 결정된 것으로 본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김 기획관은 덧붙였습니다. 임채진 총장 내정자도 감찰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수사와 감찰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수사 때도 전현직 검찰 간부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감찰본부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참여연대 등 50여 개 시민 사회단체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속 의혹 규명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건희 회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모든 불법 행위와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뇌물 제공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에 삼성의 불법 행위 진상 규명과 특별검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이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의지만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합신당 등 정당들이 발의한 삼성 관련 특검 법안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과 이른바 당선 축하금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당선 축하금이란 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허위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이것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의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을 낳았던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에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를 두고 그동안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진술 증거가 아닌 물적 증거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됐다 하더라도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2명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7천만 원을 빌려 쓴 뒤 이자를 갚지 않아 사실상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건표 부천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명시적인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홍 시장이 상대편의 대가 제공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홍 시장이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면서 홍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은 다음 달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유력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후보들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토론회 초청 대상은 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 대통합신당의 정동영, 한나라당의 이명박,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 등 이른바 빅3 후보들입니다. TV 토론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선 주자 합동 토론회가 열리기는 이번 대선 전국 들어서 처음입니다.
KBS와 MBC는 초청 대상 세 후보 가운데 2명 이상이 응할 경우에 토론회를 열 방침이며 토론회는 KBS 1텔레비전과 MBC TV에 동시로 생방송됩니다. 외고 입시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기존에 확인된 외고 3곳 외에 추가 문제 유출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를 유출한 김포 외고 이모 교사와 주변 관계자들의 컴퓨터 복원을 시도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추가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김포 외고 이모 교사가 유출한 문제는 시험 당일 외고 입시 학원 버스에서 문제를 받은 김포와 명지 안양 외고 지원생 200여 명과 평소 이 교사와 친분이 있었던 김포 외고 지원생의 학부모 반모 씨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내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펀드의 판매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펀드를 판매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 등 주요 펀드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만 관리관은 이에 대해서 인사이트 펀드 문제가 수시 검사의 계기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인사이트 펀드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이 제시하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 상정 표준안에 따라 수수료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최고 4.5%였던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오늘부터 2.2%로 내려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카드도 4.5%였던 영세 가맹점의 최고 수수료율을 2.2%로 4.5%였던 일반 가맹점의 업종 최고 수수료율도 3.5%로 낮췄습니다. 삼성카드는 또 현재 수수료율이 2.7% 내지 3.5%인 가맹점은 0.05%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현재 외환은행과 신한카드, 삼성카드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다른 카드사들은 이달 중 수수료를 낮출 예정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6부는 수험생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자녀의 대학 입학을 도와준 혐의로 동덕여대 무용학과 57살 이모 교수와 42살 정모 교수 그리고 이 학교 입시심사위원인 모 무용학원 원장 44살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올 초까지 이 대학 무용과 수시와 정시모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1인당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고 미리 시험 내용을 가르쳐주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9월에 서울 북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특정 학생의 작품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건네주거나 합격을 명목으로 돈을 건넨 무용학원 원장 2명과 학부모 2명 등 관련자 8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근에 물가 급등으로 중국 정부의 비상에 걸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어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사회 안정과 시장 안정을 위해 식료품의 생산과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6.5%가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4.84포인트가 내린 1947.74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2.88포인트가 떨어진 751.27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어제보다 1달러에 2원이 오른 915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 경영월드컵에서 시드니 대회에 이어 또 3관왕에 올랐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경영월드컵 5차 시리즈 첫째 날 400m에서 우승했던 박태환은 오늘 열린 자유형 1500m와 200m에서도 1위를 해 금메달 2개를 추가했습니다. 자유형 1500m에서 14분 36초 42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은 박태환은 이 기록으로 남자 자유형 1500m 쇼트코스 세계 랭킹 2위에 올랐습니다. 두 개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오는 주말 베를린 6차 시리즈에서 세 번째 3관왕에 도전합니다.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의 이병규가 팀 내에서 마지막으로 야구대표팀 일본 전지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올해 일본 시리즈와 코나미컵에서 모두 우승한 이병규는 오늘 오후 일본 오키나와에서 훈련 중인 야구대표팀에 합류해 내일부터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14살의 박종환 2단이 바둑 마스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이창호 9단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종환 2단은 서울 홍익동 한국교원에서 열린 3전 2선승제의 결승에서 김지석 4단의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생애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현재 14세 10개월인 박종환 2단은 지난 89년 KBS 바둑왕전에서 14세 10일 만에 우승한 이창호 9단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오늘 밤에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겠고 강원 산간지방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철원이 영하 2도, 서울, 대전이 영상 2도 등으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김윤지, 박태남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관용입니다. 삼성그룹에서 이제 그런 로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